안녕하세요. 윤원석입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 분석 토크쇼 100점 무패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 트렌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1인 기업, 창업 준비생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최신 정보를 산업방송 채널 I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뽀뽀 강렬한 경제 이슈를 전하는 글로벌 트렌드 분석 토크쇼 100점 무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죠. 크리스티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크리스티안 보르고스입니다. 오늘도 눈 번쩍, 귀는 활짝 열고 궁금한 것들을 제가 쏙 시원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많이 물어볼게요. 오늘 소개할 나라 문화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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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두 분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두 분이 소개할 나라 진짜 궁금한데요. 살짝 좀 힌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동남아 관광의 중심지이자 미식의 나라죠. 미식의 나라. 동남아 진출의 중심지이고 미소의 나라입니다. 미소나라면 제가 압니다. 진짜요? 제가 압니다. 진짜 맞아요. 저 아니까요? 저 아니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예, 불교의 나라, 관광의 천국이라고 이 불리는 태국 만나보시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당히 애로들 많이 겪는데 예스와 노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기록이나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선물을 줄 때 검정색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게. 근데 잘못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하면 나랑 너랑 같은 또래다, 같은 급이다 하고 참 이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공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모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수진 씨, 그 코트라에 근무하시는데, 네. 그 어떻게 태국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네. 저는 코트라 방콕 무역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코트라 근무 방콕에서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어요? 주로 이제 태국의 현지 시장 정보를 조사를 했고요. 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진출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그렇죠. 담당 업무도 하셨다. 네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박동진 부회장님은 태국에 오래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태국에 진출한 지 20년 좀 넘었고요. 20년 되셨어요. 한태상공회에서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럼 태국에서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초창기에는 저는 IT 엔지니어인데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진출을 했다가 한 2년 지내보니까 태국이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앉았습니다. 지금은 IT 관련 외에 무역업, 그다음 정부 프로젝트 수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태국은 지난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예, 오래됐어요. 네, 김세진 씨. 네. 태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한국을 알게 된 계기로는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 K-팝 이런 그렇죠. 것들. 네네. 그 이후로도 꾸준히 한국 문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BTS 이런 K-팝 이런 그렇죠, 것들도 그렇죠. 좀 많이 K-팝을. 좀 퍼지고 있나요? 네, 우리 한국 연예인분들이 태국에 엄청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박동진 부회장님도 그 요새 태국이 얼마나 한국을 이렇게 좀 이 친근감이 있는지 좀 네, 말씀 태국 주시죠.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고요.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국전 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빨리 달려와서 참전해준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단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서 상당히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한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네, 한국 문화의 당연하죠. 한 부분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대국이 그 한국촌에 잠천했는 것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이렇게 봤는데요. 처음에 6.25가 발발했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이게 유행으로는 참전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태국이 두 번째로 네. 전투비용을 보냈대요. 대박이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국 너무 멋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 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그런 거니까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태국의 이 문화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대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관광하면은 어느 정도 이 규모가 되고 또 특히 왜 외국인들이 태국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나요? 태국은 관광국가로 아주 유명한데요. 관광 산업이 전체 GDP에서 약 한 12%를 오, 12% 가 차지할 정도로 아주 관광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18년도에 관광객이 3,800명이 넘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1,000만 내외인데 4배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예. 네네, 올해는 4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엄청 많네요.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네. 박동진 씨도 그 현장에 있을 때 관광객들 많이 오는 거 보셨죠? 태국은 관광국답게 그 축제가 많아요. 네. 전통적인 축제, 그 지방별로 연중 축제가 많은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11월 달에 하는 로이트바통이라는 축제가 있고 네. 4월 달에 송크라는 축제가 있는데 송크라는 태국 음력으로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날이면서 서로 물을 뿌려요. 뭐 지나가는 경찰한테도 물을 뿌리고 네네. 아주 재미있게 보내는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 멕시코에서도 해야 됩니다. 멕시코 얼마나 더운데. 물을 팍팍 뿌리고. 더운 나라에서는 막 뿌려야 돼요, 물을. 네. 특히- 괜찮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국의 그런 고유의 축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또 이 볼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럼요. 또 재미있는 게 태국이 이제 자국 축제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설, 뭐 발렌타인데이, 할로윈, 또 불교 국가임에도 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등 정말 축제 자체를 즐기고 있고요. 좀 태국인들의 어떤 개방적인 면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태국은 외국인들도 많고 네, 그렇죠. 개방적이고 그렇죠. 이 볼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박동진 부회장님은 20년 전에 태국 처음 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 이렇게 가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당히 애로들 많이 겪는데 그렇죠. 혹시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 초창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할까 기억나는 것은 우리식 기준의 어떤 예스와 노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아, 그래서 yes, 상대방이 no. 노라는 말을 안 합니다. 예스라고 말을 하는데 속뜻은 노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상처를 받을까봐 우리는 오히려 노라고 하지 않고 네. 예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노라는 뜻이고. 태국도 그래요. 태국말로 끄랭짜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군요. 한국에서 준비해서 출장 왔는데 노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이래서 노란 말을 안 하고 예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현재 출장 가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네네. 그럼 예스노도 이렇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 좀 더 이 우리 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네. 우리 김세진 씨가 좀 말씀 좀 주세요. 네. 태국은 이제 태국인 성격 자체가 좀 여유롭다 보니까 태국 비즈니스 문화에서도 조금 여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유롭기도 하지만 의외로 또 기록이나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실 때는 기록이나 영수증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 태국인들 하면 또 약속도 이렇게 그러면 네.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기록해놨다가 네. 약속 시간 되면 정확하게 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네네. 약속도 상당히 잘 지키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조금 신뢰도를 갖고 그 비즈니스 미팅에 임하는 편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여유로운 이런 네. 중에서도 꼼꼼함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태국인들이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된 그런 유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많겠죠. 네, 그렇죠. 날씨가 덥고 먹는 게 풍부하니까 마음이 급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유로움 속에서 비즈니스 할 때 또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감사의 선물도 주고 반갑다는 이러한 징표도 주고 그러는데 혹시 그 태국인들하고는 어떤 선물들을 좀 이 주고받고 뭐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좀 굉장히 정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때 선물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선물을 할 때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뜯어보거나 이런 것들은 좀 태국에서는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선물을 받았을 때 되돌려주거나 거절하는 것도 사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배, 중국 배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배가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고급 선물로 우리나라 배, 조금 요즘은 이제 한류 상품, 고급 네. 화장품. 그 남자한테도 여성 화장품을 주면 자기 부인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한류 상품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태국 사람한테 줄 때 좋은 선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뭐 이런 것들은 좀 선물 줄 때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그 태국인들이 이제 검정색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검정색을 이제 싫어해요? 네. 선물을 줄 때 검정색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이나 9를 상당히 1이나 9. 네,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제 9 같은 경우에 이제 발음이 까오인데 까오라는 뜻이 이제 발전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 네, 1이나 9를 선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태국인들이 검정색을 싫어하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 아셨어요? 알았어요. 네. 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네. 오늘은 그 태국에 대해서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태국 국기에 그게 잘 나타나 있대요. 국기 보면은 3가지 색이 있는데 있죠, 있죠.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3색 6분질로 해가지고 3색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 네. 파란색, 흰색,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붉은색은 국민의 피를 뜻해요. 국민을 뜻하고 그러니까 국민을 뜻하는 뜻하고 것이고. 흰색은 불교를 뜻합니다. 아, 불교. 그리고 푸른색은 왕실을 뜻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섬기는 나라 뭐 이런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태국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기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100점 뷔페에서 선정한 금기사항 랭킹 5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느 나라든 가면 인사를 하면은 이제 악수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 태국에서는 이 합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태국인들 이제 서로 인사를 할 때 악수보다는 대신 이제 기도하듯이 양 손바닥을 합장한 장세로 좀 가볍게 목례를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인사를 이제 Y 인사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Y 인사래요? 네네, Y 인사. Y. Y. 네. 근데 이제 Y 인사를 하면 서로 좀 친근감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그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금기 아니면 알아둬야 될 사항인데 어떤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는 두 손을 합해서 이렇게 묵례를 하는 인사 이름을 태국말로 Y라고 하는데 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 손의 위치가. 네. 어디 쪽? 어디쯤 이렇게 하셔야 자, 되나요? 1단계. 아, 일단. 1단계 턱 아래 내 가슴, 두 번째는 이 입과 코에 손이 닿을 정도, 세 번째는 이마까지 올라가는. 물론 구강할 때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엎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 단계를 하는데 아,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먼저 하잖아요. 네. 그 아랫사람이 할 때는 손이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아,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인사를 받을 때는 가슴 내려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또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게 예인데 근데 잘못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하면 나랑 너랑 같은 또래다, 같은 급이다 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왠지 실수를 짓게 하는 잘못하면. 네. 그 앞으로 태국 가실 때는 꼭 이 Y 인사법 이걸 잘 습관 들이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점 뷔페 금기사항 랭킹 5 4위를 만나보시죠. 네, 남을 배려한다. 이건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배려하는 문화를 권장하고 하는데 태국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남다른
그러한 배려하는 에티켓이 좀 있나요? 사실 이제 태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그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태국에서는 뭐 식당에서 큰 소리로 주문을 하거나 혹은 좀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매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식당 가서 이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작은 멕시코에서도 목소리로. 막 엄청나게 네, 우리도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치르는 것도 안 좋게 봐요. 네, 비슷해요.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다시 말해 남들이 나를 볼 때 나를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어떤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하지 않고 사업적으로도 대인관계 뭐 비즈니스 얘기할 때든 혹은 회사에서 아래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든 목소리로 크게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상대가 받아들일 때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한다고 봐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 하나 좀 물어볼 게 좀 네. 있어요. 사실 태국에서는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게 굉장히 실례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애들이 뭘 잘하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도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뭐 태국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손대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종교적인 인식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왕실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머리는 하늘로 향해 있잖아요. 네. 그 발은 땅으로 향해 있고 네. 그래서 머리가 상당히 그 신성하고 어떤 그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만지는 것은 상대방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반응을 받아들입니다. 귀한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네. 머리를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태국에서는 머리를 건드리는 게 금기사항이라고 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대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점 무패 금기사항 랭킹 5, 3위입니다. 화는 금물. 그 태국 사람들은 정말 화를 안 낸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나 한국 사람들 솔직히 화를 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죠. 근데 태국 사람들은 진짜 화를 잘 안 내나요? 태국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불교 신자라서 일상생활에서나 비즈니스에서 화를 드러내는 걸 좀 꺼려 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을 좀 비인격적으로 보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태국인들과 거래할 때 아니면 태국 진출해서 태국인을 고용할 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화 내는 것은 어느 나라든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태국에서는 이게 특별하게 좀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국 사람도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심성이 고와요. 그리고 외국인이 보는 태국인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3S라고 있습니다. 사바이, 사누, 사두억 태국말인데 쉽고 편하고 즐겁게. 그래서 대인관계나 비즈니스도 상대방 어렵게 만들면 상대방 거부감이 있고 불편하게 만들면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뭐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가 그것도 마찬가지 또 화를 낸다든가 이거는 상당히 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태국 사람들은 나를 인격을 무시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이렇게 좀 뭐 밀어붙이고 화내고 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네. 그 태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좀 더 미소 짓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점 무패 금기사항 랭킹 5 2위를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태국 하면 불교의 나라.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죠? 네네. 네. 그 김세진 씨. 네네. 불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거 몇 가지 좀 말씀 주시죠. 네. 이제 태국 아까 불교 국가고 일상생활에 불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도 이제 빌딩 앞마다 그 불상이 이제 신전으로 자그마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불상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불상에 올라가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네. 그럼 막 애들이 막 이렇게 가서 올라가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꼭 말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의미.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승려들을 대할 때 승려들은 여성하고 접촉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혹은 수상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타면 승려가 타면 여성들이 다 자리를 피해줘요. 옆에 앉지도 않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 승려가 먼저 타고 있으면 여성들은 같이 안 타고 다음을 탑니다. 그 불교인 사람들 확률이 좀 낮았으면 몰라도 거의 90%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불교에 대해서 잘 조사하고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태국에 가면 그 아까 우리 김세진 씨 얘기했다시피 모든 불상이 크든 작든 또 새거든 뭐 오래된 것이든 진짜 신성한 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태국에 가서 불상을 이렇게 볼 때는 절대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자, 100점 무패 금기사항 가장 궁금한 1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00점 무패 금기사항 랭킹 5 1위 보시겠습니다. 태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국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국왕에 대해서 태국 국민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다는데 혹시 국왕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갔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도적으로 입헌 군주제지만 실제로 국왕이 아주 신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 언행, 그래서 태국 형법 112조에 왕실 모독죄는 3년 이상의 체형을 받게 돼 있는데 보통 15년 이상 나와요. 최근에는 길거리에 있는 왕실 포스터 사진을 찢은 외국인이 35년형을 받았어요. 35년이요. 그리고 형 끝나면 강제 출국, 다시는 태국에 못 들어오는 재입국 불허 이런 아주 강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언급을 할 때. 국왕을 모독하는 어떤 말을 하고 말이나 행동. 예를 들면은 동전이 전부 다 그 국왕 사진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굴러가는 공전을 발로 이렇게 밟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 또 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렇죠. 머리는 하늘이지만 발은 땅이잖아요. 네. 이 천한 걸로 국왕 얼굴을 밟았다. 이것도 왕실 모독죄가 될 수 있고. 큰일 나겠네요. 그리고 태국인하고 대화할 때 얘기하다 보면은 정치 얘기하다 보면 이제 왕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기준으로 뭐 이렇게 비평하거나 이런 우리는 거는 좀 자유롭게 사실은 평가도 하고 이렇게 비평도 하고 그러는데. 칭하는데 가능한 언급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실 때 네. 사실 이제 친하게 한다고 그렇죠. 국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농담을 하거나 비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삼가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불행을 하게 된다면 혹시 뭐 국왕 제도잖아요. 그렇죠. 벌금 내야 되거나 막 그런 벌금이 아니고 바로 그냥 그냥 현장에서 그냥 해서 구속될 수도 있고 구속돼서 바로 실형도 징역형으로 이렇게- 실형을 합니다. 참 이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공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태국 금기사항 우리 100점 무패에서 랭킹 5개 이거 알아봤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현지에서 이제 실제 사시면서 조금 더 이런 문화나 관습은 좀 더 알아둬야 되겠다. 요 팁 좀 알려주시죠. 네. 태국에서는 이제 오전 8시와 저녁 6시에 공원이나 공공 장소에서 국왕 찬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좀 국왕에 대한 존경을 좀 표시하게 되는데요. 네.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냥 막 걸어가지 마시고 좀 잠시 멈춰서 국왕을 같이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현지 문화를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동빈 부회장님도 뭐 팁 좀 한번 말씀 주시죠. 우리 시기에도 도덕 혹은 윤리, 뭐 가치 규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유교 사상이나 보냈지만 태국은 불교, 또 힌두교의 어떤 그런 세계관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데 태국인들은 미소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소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인의 미소를 그냥 좋은 의미만 받지 말고 멋쩍어서 반대하는 미소도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상황에 따라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두 문화가 다르면 좀 실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실수를 많이 했었죠. 네, 그렇죠. 아까 인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간단한 것인데 다른 나라 가서 잘못하면 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인사는 우리 폴에서 뽀뽀를 해요. 한국에서 하려고 했더니 저도 모르게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뛰면서 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잘 공부하는 게 역시 답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태국에서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뒤에서 택시가 나 차를 좀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이거 목소리를 높여서 확 이렇게 이제 기승을 잡아야 됐다고 내렸는데 이 기사가 내리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니름 바짝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당황해져요. 다친 사람이 웃으면서 나오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한국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했는데 뭐 경찰 불러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만 태국 사업자도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 일반 생활 법률을 얘기하면 다 이제 팔이 안으로 굳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뒷차가 나를 받았는데 제가 택시 수리비를 다 물어줬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화, 네. 이 관습. 맞아요. 참 재밌기도 하고 너무 또 달라요. 어렵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태국을 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태국어로 타이라는 의미는 자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타일랜드는 자유로운 땅으로 미소와 여유가 넘치는 나라가 태국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 토크쇼 100점 무패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태국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태국에 대해서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마 오늘 마지막 시간이 아니겠죠? 태국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주신 건가요? 자, 두 분 다음 시간에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실 거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좋은 정보 다음 시간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나올 특급 정보 정말 궁금하시죠? 아는 게 힘이고 알짜 정보는 곧 성공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세진, 박동빈 부회장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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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트렌드 분석 토크쇼 100점 무패에서는 더욱 생생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